2024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을 때 그 숫자를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5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폐업이 100만 건을 돌파한 그 해에도 50대는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으로 창업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쥔 순간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30년을 직장에 바쳤으니 이제 내 것을 해보겠다는 마음, 그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그 마음이 통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고, 그 무지가 퇴직금을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손실을 피하려는 본능이 이익을 얻으려는 욕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막다른 상황에 처하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감수하려는 쪽으로 움직여요. 이걸 벼랑 끝 효과라고 부릅니다. 퇴직 후 막막한 50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건 개인의 용기나 무모함이 아니라 이 심리적 구조가 작동하는 결과예요. 그리고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심리적 함정이 있어요. 자신감 편향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오랜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편향이 강하게 나타나요. 30년 동안 성공 경험을 쌓아온 사람이 창업을 하면 잘 될 거라고 믿는 건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 성공이 완전히 다른 게임의 규칙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직장이라는 보호막이 걷히고 시장이라는 전쟁터에 서는 순간 기존의 경험이 오히려 위험한 과신으로 작동합니다. 오늘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통계가 말하는 잔인한 현실을 먼저 직시하고, 만약 창업을 하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퇴직금은 2번 오지 않으니까요. 먼저 숫자부터 봅시다. 국세청이 집계한 100대 생활업종 기준으로 최근 자영업 3년 생존율은 53%대 초반, 5년 생존율은 40% 안팎까지 내려갑니다. 10명이 시작하면 5명 가까이는 3년을 버티지 못하고 6명 안팎은 5년 안에 간판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전체 연령 평균입니다. 50대 창업이 더 무서운 이유는 생존율 숫자 하나보다 실패했을 때 다시 회복할 시간이 짧고 퇴직금과 노후 자금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장년 폐업 증가가 두드러졌고, 전국적으로도 자영업자의 고령화는 뚜렷합니다. 국가전략포털에 소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11년 18.4%에서 2024년 32.9%까지 늘었습니다. 자영업자가 늙어가고 있고, 그만큼 실패가 곧 노후 리스크로 이어지는 구조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소매 판매 통계를 보면 2022년 2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13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이후 일부 지표가 소폭 반등했지만 그 긴 내수부진의 여파는 자영업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에 가게를 연 사람들 상당수가 이미 사라졌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쪼그라드는 파이를 놓고 싸우는 중이에요. 지금 새로 들어가겠다는 건 그 싸움의 막내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왜 50대 창업이 특히 더 위험한지 지금부터 5가지 결정적 이유를 짚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본 구조가 처음부터 무너진다는 거예요. 퇴직금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50대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창업 업종 3가지, 카페, 치킨집, 편의점을 실제로 뜯어볼게요.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면 권리금, 인테리어, 가맹비, 기자재, 임대 보증금을 합쳐 최소 1억 2천에서 많게는 2억이 들어갑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균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고, 편의점은 자체 창업 시 1억 안팎이에요. 퇴직금 1억 6천을 카페 창업에 넣으면 초기 투자만으로 이미 거의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가게 문을 열었다고 바로 매출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초기 3개월에서 6개월은 보통 적자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1년에서 2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창업 전문가들이 이 자금이 말라가는 구간을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매출이 없는데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는 매달 나갑니다.
그 기간을 버틸 운전자금이 없으면 가게는 열자마자 빚을 먹기 시작해요. 실제 숫자로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중간 상권에 30평짜리 카페를 낸다고 가정합니다. 월임대료 180만 원, 인건비 아르바이트 1명에 200만 원, 재료비 월 매출의 30%,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50만 원, 기타 공과금과 소모품 30만 원. 여기서 월 매출이 600만 원이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700만 원이 넘어야 비로소 약간의 이익이 생기는 구조인데 개점 후 첫 3개월에 700만 원 매출을 넘기는 카페는 많지 않습니다. 입지가 좋아야 하고 브랜딩이 되어야 하고 단골이 붙어야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업 실패는 투자금을 잃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폐업할 때 철거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원상복구 비용, 자녀 임대료, 위약금이 추가로 발생하거든요. 퇴직금으로 창업했다가 폐업하면 손에 남는 건 자산이 아니라 빚입니다. 2022년에 직장 생활만 하다 경험 없이 외식 창업에 뛰어든 한 사람이 6개월 만에 6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는 실제 사례가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퇴직금 규모가 큰 50대가 이 패턴을 따라가면 손실의 규모도 그만큼 커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직장 경험이 사업 경험이 아니라는 착각입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다는 것, 그게 자영업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직장에서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움직입니다. 마케팅을 해주는 팀이 있고 회계를 담당하는 팀이 있고 재료를 조달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죠. 자영업은 그 모든 걸 혼자 해야 합니다. 마케팅도, 재고 관리도, 세무 신고도, 직원 관리도, 배달앱 리뷰 대응도 전부 본인 몫이에요. 영업부장으로 30년을 일한 사람이 카페를 열었다고 해봅시다. 커피가 맛있으면 팔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동네 카페의 실제 경쟁 상대는 블록 하나 건너에 있는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을 받는 곳들이에요. 맛있는 커피 한 잔이 3,500원이면 사람들은 두 잔 값으로 저가 프랜차이즈를 하루 2번 갑니다. 이게 시장의 구조예요.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면 경험은 오히려 과신을 낳는 독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에요. 중장년 창업 실패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적 패턴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이 창업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데 그 자신감이 오히려 준비를 게을리하게 만들고 현장 학습의 기회를 건너뛰게 하고 냉정한 손익 계산을 감정으로 대체하게 만들어요. 치킨집을 예로 들어보면 실제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닭 납품 단가가 계절마다 흔들린다는 것, 배달 권역이 겹치는 인근 치킨집이 광고비를 올리면 내 노출이 줄어든다는 것, 배달기사 수급이 안 될 때 고객 불만이 터지고 리뷰에 바로 반영된다는 것. 이 모든 걸 경험 없이 진입한 사람이 처음부터 잘 관리하기는 어려워요. 그 어려움이 초반 3개월 성과에 직결되고 초반 성과는 이후 운영 방향과 버티는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실패를 견딜 수 없는 시간 구조입니다. 20대가 창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뼈 아프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30년의 직장 생활이 앞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55세에 퇴직금을 날리면 그 다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50대 창업은 실패하면 재기불능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025년 1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8%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빚을 지고 폐업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데 그 빚더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50대입니다. 시간은 가장 잔인한 변수예요. 청년은 실패해도 다시 취업해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50대는 폐업 후 재취업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영업 실패가 곧 노후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가 여기서 완성됩니다. 국내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39.7%예요. OECD 평균 14.8%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로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지금 55세가 퇴직금을 잃고 10년 후 노인이 되면 이 통계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아무도 퇴직금을 쓸 때 그 결말을 상상하지 않아요. 사람의 뇌는 지금 당장의 행동이 10년 후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실감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걸 현재 편향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불안과 설렘이 10년 후의 가난함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창업을 결심하는 50대가 보는 건 지금의 막막함과 앞으로의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인지적 한계가 50대 창업 실패의 숨겨진 원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시장이 50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업을 결심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퇴직 후 막막함이 가장 클 때입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불안이 결정을 서두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서두름이 가장 먼저 손이 가게 만드는 업종이 카페, 치킨집, 편의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 보이고 익숙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세 업종의 현재 상황을 보면 커피 음료점 전체 사업자 수는 9만 개를 넘어선 뒤 일부 감소세를 보였고,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만 8천 개를 넘습니다. 피자집보다 4배나 많아요. 편의점은 5만 5천 개가 이미 촘촘하게 깔려 있는 상태예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선 시장에 뒤늦게 진입하는 겁니다. 포화된 시장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기존 사람 것을 빼앗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내가 새로 연 카페 손님은 옆 카페에서 온 손님이고, 내 치킨집 배달 주문은 인근 치킨집 주문 수를 나눠 갖는 겁니다.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 파이를 나눠 먹는 싸움인 거죠. 그 싸움은 이미 수년째 버텨온 가게들이 훨씬 유리하게 짜여 있어요. 더 냉정한 이야기를 하면 저가 프랜차이즈의 확산이 개인 자영업의 틈새를 계속 좁혀가고 있습니다. 2024년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평균 매출이 약 3억 7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4.3% 늘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가 있어요. 평균 매출이 늘었다는 건 좋아 보이지만 이건 대형 브랜드가 개인 자영업의 파이를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브랜드 파워 없이 진입하는 개인 창업자의 몫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동네에 작은 문구점이 있었는데 근처에 대형 마트가 들어왔습니다. 마트는 품목수도 많고 가격도 싸고 주차도 되죠. 문구점이 살아남을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마트가 취급하지 않는 특별한 걸 팔거나 아니면 폐업하거나. 지금 카페, 치킨, 편의점 시장이 그 상황입니다. 체력이 좋은 대형 브랜드가 저가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개인이 그 틈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그 특별함을 준비 없이 단기간에 만들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디지털 장벽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2025년에 자영업을 한다는 건 배달 앱을 운영한다는 뜻이고, SNS 마케팅을 한다는 뜻이고, 키오스크와 포스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리뷰 하나가 매출을 바꾸는 시대예요. 배달 앱에서 별점이 낮으면 노출 자체가 줄어들고, 노출이 줄면 주문이 끊깁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예로 들면 배달 앱 수수료만 매출의 15에서 20% 정도를 가져가요. 여기에 배달 라이더 비용, 포장재 비용까지 합치면 배달 매출의 상당 부분이 수수료와 비용으로 빠져나갑니다. 직접 오는 손님만 받겠다고 하면 경쟁에서 밀리고, 배달까지 다 하겠다고 하면 수수료 부담을 감당해야 하죠. 이 딜레마를 50대 창업자 상당수가 과소평가합니다. 인스타그램에 가게 사진을 올려야 하고, 구글 지도에 등록해야 하고, 배달앱 광고비를 써야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해야 해요. 이게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사업 그 자체가 된 세상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도 마케팅과 홍보의 어려움은 주요 경영 애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제 마케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된 겁니다. 배달앱 알고리즘 하나가 매출을 절반으로 만드는 걸 경험한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알고리즘이 바뀌면 내 가게가 검색 결과에서 사라집니다.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이제는 창업의 필수 조건이에요. 50대 창업자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이유는 기술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쓰고 카카오톡도 하고 유튜브도 봐요. 문제는 마케팅 도구로서의 디지털 플랫폼을 다루는 전략적 사고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올리는 것과 그 사진이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입니다. 그 차이를 무시하고 시작하면 열심히 일해도 아무도 모르는 가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50대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에는 특별한 순서와 원칙이 있습니다. 50대가 창업을 하겠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퇴직금을 전액 투자하지 마십시오.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을 만나든 어떤 창업 컨설턴트를 만나든 그들이 뭐라고 해도 퇴직금의 50% 이상을 한 사업에 넣으면 안 됩니다. 최소 1년치 생활비와 운전자금을 반드시 별도로 남겨야 해요. 사업이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 버텨야 할 시점에 무너집니다. 이 여유 자금은 낭비가 아니라 생존 장치입니다. 가게가 힘들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정신력이에요. 돈이 없으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12개월치 생활비가 별도로 있으면 사업의 변수에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생존율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둘째, 하고 싶은 업종이 아니라 살아남은 업종을 골라야 합니다.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카페를 열면 안 됩니다. 그 동네에서 10년 이상 버틴 가게가 뭘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해요.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중에서 1년 생존율 90%가 넘는 업종도 있습니다. 미용실이 91.6%, 특정 숙박업이 91%예요. 살아남는 가게는 분명히 있고 살아남은 가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해요. 셋째, 창업 전에 최소 6개월 이상 그 업종에서 직접 일해보셔야 합니다. 카페를 열고 싶다면 카페에서 실제로 일해보세요. 치킨집을 하고 싶다면 치킨집에서 일해봐야 해요. 이걸 무시하거나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실패합니다. 손님 10명이 들어올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재고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한 달에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는 현장에서만 알 수 있어요. 창업 박람회에서 본사 직원이 제시하는 수익 시뮬레이션과 현실은 다릅니다. 본사 자료에 나오는 수익은 상위 30% 매장의 성과인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70%가 어떤 성과를 내는지는 직접 현장에서 일하면서 동종 업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알 수 있습니다. 6개월의 현장 경험은 수십 개의 컨설팅 자료보다 가치가 있어요. 넷째, 30년의 직장 경력을 사업에 연결하십시오. 이게 50대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영업을 오래 했다면 B2B 납품 형태의 사업을 검토해야 하고, 교육 분야에 있었다면 전문성을 콘텐츠화할 수 있어요. 기술직이었다면 그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서비스업이 훨씬 생존율이 높습니다. 퇴직금 들고 전혀 모르는 업종에 뛰어드는 것보다 아는 분야에서 작게 시작하는 게 살아남을 확률을 몇 배 높여요. 30년의 경험이 경쟁력이 되는 분야에서 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 영업 20년 경력이 있다면 의료기기나 건강 관련 B2B 납품을 검토할 수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했다면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을 직접 할 수 있죠. 학교에서 교사를 했다면 방과후 교육이나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처음부터 큰 시설을 갖출 필요 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서비스화해서 작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다섯째, 소득을 분산하십시오. 창업 하나에 모든 걸 거는 구조가 가장 위험합니다. 소규모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거나 배당 수익을 만들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창업 준비를 함께 가져가는 방식이 50대에는 훨씬 안전해요. 창업을 올인의 개념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업이 흔들릴 때 다른 수입원이 있으면 버티는 힘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창업을 결심하기 전에 딱 하나만 해보세요. 창업하려는 업종에서 현재 장사하고 있는 자영업자, 그것도 한 3년 이상 버티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성공한 창업자의 인터뷰가 아니라 동네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그 이야기가 여전히 하고 싶어진다면 그때 다음 단계를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계가 잔인하다고 했지만
통계는 준비 없이 뛰어든 사람들의 결과를 모은 숫자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은 그 통계 밖에 있어요. 퇴직금은 2번 오지 않지만 제대로 된 준비를 한 번 하면 그것으로 10년을 버티는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0만 명이 폐업한 해 그 100만 명 중 1명이 될 것인지 살아남은 소수에 들어갈 것인지 그 차이는 결국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0대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동시에 실패를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 이중성을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사람이 살아남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50대 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도전해 보셨거나 준비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